그림 형제의 개구리 왕자.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소원을 말하면 뭐든 이루어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때 딸들이 어찌나 예쁜지 모르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 공주님은 정말이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대요. 온 세상을 비추는 해님조차도 공주님 얼굴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을 정도였다니까요. 임금님 성 근처에는 크고 어두컴컴한 숲이 있었는데 숲속 늙은 보리수나무 아래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 날이면 공주님은 숲으로 가서 시원한 샘물 옆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러다 심심해지면 반짝이는 황금 공을 꺼내 높이 던졌다 받았다 하면서 놀았는데 사실 공주님은 그 공을 제일 아끼고 좋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주님이 던진 공이 손에 닿지 않고 땅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그대로 우물 속으로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공주님은 눈으로 공을 쫓아갔지만 공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우물은 어찌나 깊은지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공주님은 엉엉 울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위로해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슬피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주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우시기에 돌멩이조차 불쌍하게 여기겠네. 깜짝 놀라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 개구리 한 마리가 흉측한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징그러운 개구리 내가 왜 여기 있니? 공주님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황금 공이 우물에 빠져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어요. 그러자 개구리가 능글맞게 대답했대요. 울지 마세요, 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게 뭘 주실 건가요? 제가 그 공을 다시 찾아다 드리면 말이에요. 공주님은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착한 개구리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내 옷도, 보석도, 심지어 지금 쓰고 있는 이 금관도 전부 다 줄 수 있어. 개구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공주님의 옷이나 보석, 금관 따위에는 관심 없어요. 저는 공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들고 싶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작은 식탁 옆에 앉혀주고, 황금 접시에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작은 잔으로 시원한 물도 함께 마셔준다면, 제가 기꺼이 공주님의 황금 공을 찾아다 드릴게요. 공주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약속할게. 제발 내 공만 다시 돌려줘.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말도 안 돼. 저렇게 징그러운 개구리가 어떻게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평생을 물속에서 개굴개굴 울면서 살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개구리는 공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쁜 듯이 머리를 물속에 넣더니 잠시 후 공을 입에 물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공을 풀밭 위에 툭 던져 주었죠. 공주님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다시 찾게 되자 너무 기뻐서 개구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냉큼 공을 집어들고 성으로 뛰어갔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개구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어요. 저도 같이 가요. 저는 공주님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개굴개굴 아무리 크게 외쳐도 공주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냅다 뛰어가는 바람에 불쌍한 개구리는 혼자 우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대요. 다음 날 공주님이 임금님과 신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대리석 계단을 철썩철썩, 철썩철썩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공주님이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문 앞에 어제 그 개구리가 떡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님은 너무 놀라 황급히 문을 쾅 닫고는 숨을 헐떡이며 자기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임금님은 공주님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을 보고 걱정하며 물으셨어요. 공주야, 왜 그러느냐? 혹시 밖에 거인이라도 있는 게냐? 공주님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거인이 아니라 징그러운 개구리예요. 임금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개구리가 너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더냐? 공주님은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어제 숲속 우물가에서 놀다가 황금 공을 빠뜨렸잖아요. 제가 너무 슬프게 울었더니 저 개구리가 공을 찾아줬어요. 대신 저랑 친구가 되자는 약속을 했는데 설마 진짜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그때 개구리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을 열어주시오. 어제 시원한 샘물가에서 저와 약속하신 걸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공주님,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임금님은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서 가서 개구리를 들여오너라. 공주님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고 개구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공주님 의자 옆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했죠. 나를 내 옆에 올려놓으시오. 공주님은 망설였지만 결국 임금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개구리를 들어 올렸어요. 개구리가 의자에 앉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식탁 위로 올려주시오. 공주님이 개구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자 개구리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 작은 황금 접시를 내 쪽으로 밀어주시오. 우리 함께 밥을 먹어야 하오. 공주님은 마지못해 그렇게 했지만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개구리는 아주 맛있게 밥을 먹었지만 공주님은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억지로 음식을 삼켰어요. 마침내 개구리가 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배가 부르오. 피곤하니 내 방으로 나를 데려가 비단 이불을 덮고 함께 잠들게 해주시오. 공주님은 너무 끔찍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차갑고 징그러운 개구리를 만지는 것조차 싫은데 자신의 깨끗하고 예쁜 침대에서 함께 자야 한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하지만 임금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를 도와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공주님은 손가락 2개로 개구리를 겨우 집어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구석에 던져 놓았어요. 하지만 공주님이 침대에 누우려고 하자 개구리가 쪼르르 다가와 말했어요. 나도 피곤하오. 나도 공주님처럼 따뜻한 침대에서 편히 쉬고 싶소. 나를 번쩍 들어 침대에 올려놓지 않으면 아버지께 이를 테요. 공주님은 너무 화가 나서 개구리를 잡아 벽에 힘껏 던지며 소리쳤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해. 징그러운 개구리 같으니. 그런데 놀랍게도 개구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개구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왕자님으로 변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님은 공주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자신은 사악한 마녀의 마법에 걸려 개구리가 되었고 공주님만이 자신을 마법에서 풀고 구해줄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공주님은 자신의 소중한 아내가 되었으니 내일 함께 자신의 왕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그들은 행복하게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깨웠을 때 8마리의 하얀 말이 끄는 화려한 마차가 성문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말들의 머리에는 순백의 타조 깃털이 꽂혀 있었고 번쩍이는 황금 사슬로 말이 멍에에 연결되어 있었죠. 마차 뒤에는 젊은 왕의 충실한 시종 헨리가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헨리는 왕자님이 개구리로 변했을 때 너무 슬픈 나머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억누르기 위해 쇠사슬 3개를 가슴에 칭칭 감았던 사람이었대요. 마차는 젊은 왕과 공주님을 왕국으로 모셔가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어요. 충직한 헨리는 2사람을 마차에 태우고는 자신도 기쁜 마음으로 마차 뒤에 자리를 잡았어요. 주인님이 마법에서 풀려난 기쁨에 벅차 있었기 때문이죠. 한참 길을 가던 중 왕자님은 갑자기 뒤에서 쩍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왕자님이 외쳤어요. 헨리, 마차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러자 헨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주인님. 마차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라 제 심장을 짓누르던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입니다. 주인님께서 개구리로 변해 우물에 갇혀 계실 때 괴로움에 묶어 두었던 제 마음의 쇠사슬이 지금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길을 가는 동안 또 한 번 쩍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마다 왕자님은 마차가 부서진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사실은 충직한 헨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주인님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졌기 때문이죠.